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쌤입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해와 편견 가운데 진짜 이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신병동 들어가다가 독방에 가둔대.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닙니다. 일단 독방이라는 그 단어부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동은 8인실, 3인실, 2인실만 있고 1인실이 없었는데요.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실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거길 독방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방은 편하게 혼자 쓰는 1인 병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감옥같이 갇혀있는 그런 데잖아요. 실제로 간호사실 안쪽에 치료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격리실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안정실입니다. 격리실, SR, Seclusion Room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 저희는 MSR이라고 불렀습니다. Maximum Security Room, 가장 안전한 방이요. 안정실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도 답답한데 방 바깥으로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만나고 하면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만 과도한 흥분 상태나 공격성이 올라온 상황 같이 자극을 줄여서 안정이 필요할 때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처방하에 입실하고 퇴실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사도 나오고 정신의료기관 평가, JCI 인증 이런 거에서 폐쇄병동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격리 강박 부분이라서 지침이 아주 까다롭고 세세합니다. 대충 아무나 그냥 막 던져놓고 방치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실 자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규 때 저희 병동이 26베드였는데 안정실이 딱 하나였습니다. 병동에 불안정한 환자분들이 많을 때는 진짜 계속 안정실 들어가고 안 되겠어. 이분이 더 우선이야 하면 있던 사람 나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더 위험한데 하면 다시 또 나오고 들어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불안정한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을 처치하는 것부터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데 안정실 처치 자체가 지침이 굉장히 세세하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자가 일부러 환자를 괴롭히려고 독방에 가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정실에 환자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기록하고 챙길 일만 많아지는데 뭐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오히려 이 안정실을 선호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 이상한 독방에 갇히는 거 아닌가 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시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실이나 복도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많고 번잡스럽고 그런데 조용히 좀 낮잠도 자고 쉬고 싶다고 안정실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정실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수면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엄연한 처치거든요.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거나 불안하시거나 정신적인 증상이 심하셔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하는 경우에 안정실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안정실 안은 꼼꼼하게 CCTV로 모니터하고 바로 간호사실 옆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손에 있는 아무 거라도 이용해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치료진을 공격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아무것도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도 먹고 컵이랑 물통 밖에다가 저희가 보관하고 신발도 문 앞에 벗어두고요. 안경, 책, 볼펜, 수건 등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도 다 쿠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은 안쪽에 아예 문 손잡이가 없고 바깥에서만 잠금 장치로 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밥은요? 네, 한국 사람에게 밥은 진짜 너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밥은 당연히 드려야죠. 안정실에 계시는 동안 밥은 영양사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배식을 하고요. 젓가락 빼고 숟가락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 드시는 거 CCTV로 보고 있다가 식사 마치시면 바로 식판 뺍니다. 화장실은 예전엔 진짜 열악했었는데요. 원래 정말 한 20년 정도는 진짜 양팔 나란히 하면 벽에 손 닿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거든요. 딱 직사각형에 침대 하나 들어가고 옆에는 겨우겨우 사람 한 명 서 있을 정도로 좁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도 시설도 없고 변기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화장실 쓰고 싶으실 때 저희한테 얘기하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간호사실 바로 옆이라 똑똑 노크해서 부르시면 저희가 가거든요. 물론 하루 종일 두들기고 계시면 정해진 시간에만 가고 계속 두드리신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소변 마려우시다 하면 이동식 변기를 넣어드립니다. 네, 그 병원에서 쓰는 플라스틱 대소변기요. 옛날 분들이야 쪼그려서 앉는 변기가 낯설지 않으시겠지만 10대 청소년들은 그런데 어떻게 대소변을 보냐고 난리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걸. 휴지랑 물티슈 같은 거 쓰고 그것도 볼일 보시고 나면 저희가 다시 빼옵니다.
다시 안정실에는 침대랑 환자분만 남죠. 안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불이랑 베개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정실 처치가 막 며칠씩 못 나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짧게는 진짜 몇십 분 정도 계시다가 괜찮아져서 나오기도 하시고 한두 시간 정도가 빈도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증상이 너무 안 좋으셔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너무 위험하다 싶다고 해도 계속 거기에 계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딜리를 세진다고 하는데 안정실이 바깥이랑 연결된 창문은 아예 없고 간호사실 쪽으로 나 있는 치료자 모니터링 창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분들은 오히려 계속 안정실에서 혼자 계시다 보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더 혼돈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정신없고 그래도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셔야 하니까 너무 정신없고 혼란스러우신데 대소변 그냥 막 보시고 머리도 한 일주일 안 감아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고 하면 저희가 그냥 샤워실 모시고 들어가서 씻겨드리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간병 통합병동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그게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게 정신과는 그냥 원래 전통적으로 간호간병 통합병동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동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이러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예외적으로 상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환자분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위생이나 이런 걸 저희가 챙겨드릴 때가 많죠.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그걸 다 코스트로 넣었는데 저희는 넣을 처방 코드가 없어서 무료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씁쓸한 차이겠습니다. 저희 병동 안정실이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는데 예전에 저 처음 병동에서 일할 때 2011년 당시에는 벽지가 되게 좋게 말하면 밝은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엄청 딜레로에스해지는 벽지였어요. 노란 바탕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해랑 별이랑 달이랑 이런 게 다다다다다 찍혀있는 프린트였는데 치매 어르신들이나 정신없는 분들은 막 그거 세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벽지가 정신없다 해서 바꾼 게 회색이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확 톤다운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칙칙하고 감옥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를 되게 크게 했어요. 옛날에 안정실 2개였다가 하나로 줄이면서 원래 안정실이었던 곳을 직원 냉장고랑 티룸으로 썼었거든요. 보통 병동의 티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팔 나란히 하면 닿을 정도로 딱 침대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옆방이 안정실이니까 거기에 소리 지르는 분 계시면 또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병실 캐파 축소하면서 티룸 겸 상담실을 하나 만들고 공간 남는 부분 벽을 헐어가지고 안정실을 엄청 크게 확장 공사를 했어요. 화장실이랑 수전도 만들고요. 안정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안정실 쓴 적이 있는 분이 공사하고 다시 또 입원을 하셔서 안정실을 들어가셨는데 되게 넓고 쾌적해졌다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안정실 들어갈 때는 막 짜증 내시다가 막상 들어오셔서는 좋아졌다고 좀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색깔이 초록색이 눈을 쉬게 하는 색이라고는 하는데 자연의 초록이 아니라 너무 형광연두가 아닌가. 저는 이거 약간 크로마키 색이라고 여기서 영상 찍어가지고 크로마키 합성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튼 근데 이때 공사가 정말 좀 날린 공사처럼 너무 마감도 안 좋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벽지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정신없는 분들이 벽지를 막 푹푹푹 찢어가지고 다 망가지고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벽지를 바르는데 그때 형광연두색 진짜 너무 눈이 아프다. 좀 편안한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색 정도가 그래도 때도 덜 타고 분위기도 좀 차분해 보이지 않겠냐. 제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채택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퇴사하는 시점까지는 저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안정실 안에도 콘센트도 있고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2, 석션기 다 있습니다. 다만 다 자물쇠로 잠궈 놓죠. 이건 일반 병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신없는 분은 혹시라도 콘센트 구멍이 외계랑 교신하는 채널이다 하는 환청 들으시고 위험한 거 넣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니까요. 기관마다 시설이나 설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대학병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침 자체는 국가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하고 격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게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분을 회복시키는 게 됩니다. 안정실은 말 그대로 그러한 정서적, 신체적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간이고요. 감옥 아니고요. 독방 감금 아니고요. 한번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고요. 밥 안 주고 굶기는데 아니에요. 치료자도 환자도 보호자도 우리는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팀입니다.
오늘은 안정실, 격리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상황 처치로는 세트처럼 감박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